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행튜브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날 남해 쪽으로 꽃이 남아 있어서 자생지 탐방 겸 산책 겸 나들이 겸 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주 멋진 위치에 차를 세우고 임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오늘은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산반소심, 죽음소심이 그 안에 많이 나왔던 곳이고요. 이곳을 지인이 안내를 해서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남해의 섬들이 옹기종기 보기 좋은 아주 뷰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남해로 한국자생출란 산책 왔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루를 즐겁게 지인들과 함께 나들이 겸 여행 겸 벚꽃이 활짝 핀 거리를 구경하면서 산에 와서 산에 올라봅니다. 상당히 많은 난초들이 3월 달에 만개를 하고 꽃들이 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이제는 꽃이 지기 시작하는 남해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늦게 올라온 꽃들은 남아 있고요. 먼저 핀 꽃들은 설판이 떨어질 정도로 대주의 난초에 몇 개의 꽃만 남아 있을 정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나름대로 나물들도 보고요. 산채도 하고 맞습니다. 자생지의 난초 꽃들도 맞아요. 구경합니다. 꽃이 없네. 꽃이 없어. 꽃이 없어? 네, 꽃을 봐야지. 여기 있네. 그 앞에 꽃 있네. 꽃 피었네. 저거 있잖아. 그러네. 예. 어우, 꽃이네. 꽃 피었죠. 저기도 있네. 예. 근데 이제 꽃을 보시고요. 일단 예. 색이 들었는지 소심인지 보고 아. 잎은 무늬가 들었는지를 보시면 돼. 아. 그 다음에 잎이 짧아가지고 바로 섰다 단엽 같은 걸 보시고 그걸만 보면 돼. 아. 꽃이네. 저 안에 보이소? 저 안에 응? 엄청나게 많지. 맞네. 꽃이 일단 이렇게 보고 색이 들었는지 보고요. 예. 혓바닥을 보고 소심인지를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잎에 무늬가 들었는지를 보고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 소심은 아닌가네. 예, 소심 아닙니다. 소심은 예. 일단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잖아. 예. 위아래 빨간색이 보이면 전 아닙니다. 그냥 대충 봐도 돼요. 예.
남해나 섬 쪽에는 잎들이 상당히 길고요. 늘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강근에서 올라온 난초들도 있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배추서처럼 중반이 무늬가 들어있는 난초였습니다. 현재 남해 쪽의 자생지의 모습입니다. 일부 꽃이 남아 있고요. 또 일부는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습이 있는 곳하고 그리고 대주인 난초에 늦게 올라온 꽃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게 현재 한국의 자생지에 스스로 피어 올린 꽃입니다. 한국 자생출란입니다. 민출란입니다. 민출란이고요. 봉심에 빨간 기가 있죠. 이 빨간 기가 있으면 꽃대 경에 그리고 봉심 쪽에 빨간색의 적색이 보이면 이거는 설판을 보지 않아도 소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형도 그냥 일반 민출란의 화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춘화라고 합니다. 보춘화. 일반 자생지에 보통 난초가 피고 자라는 일반 보춘화. 꽃이 색이 들거나 또 경이나 꽃대죠. 꽃대, 경이나 봉심이나 설판에 하얗게 아무 색이 없고 잎은 푸른데 꽃잎은 푸른데 경이나 설판이 흰색이면 소심이라고 해서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 난초도 쉽게 보기 어려워요. 거기에 이제 색이 들면 황색이나 홍색이나 이런 또 산반이나 이런 복륜이나 이런 것들이 무늬가 들면 이예품이 되는 것이죠. 소심의 황화, 소심의 홍화, 복륜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잎에 무늬가 들면 꽃에도 무늬가 드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근데 이것은 잎도 무지지요. 잎은 자생지의 그 부엽토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잎이 크고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를 갖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꽃을 보나 잎을 봐도 아무런 무늬가 없고 그리고 적색의 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일반 보춘화, 동문초라고도 합니다. 동쪽에 해가 드는 쪽에서 피인다 그래서 동문초라고도 하고 보춘화라고 합니다. 일반 난초를. 이제 여기서 예를 갖추게 되면 그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산채를 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시장화 되는 것입니다. 자생지에 이제 4월이기 때문에 한 4월 중순까지는 자생지의 꽃들이 피어서 늦게 올라온 꽃들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되면 마지막 올라온 꽃들도 다 지기 때문에 자생지에서는 꽃을 볼 수가 없게 되고 잎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잎을 보고 무늬를 들은 것을 여배라고 합니다. 여배품. 그것을 산채하러 또 다니시겠죠. 지금은 꽃을 보러 남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직 남아있는 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생지의 모습에 보춘화의 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틈틈이 언덕에 한국 자생 출란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란은 많이 대두가 되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로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자생 출란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는 출란들입니다. 상당히 대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번식을 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자생 출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번식을 하고 번식을 하고 꽃을 피우면서 자생 출란에 역시 보추나입니다. 자, 경이 빨갛지요. 보추나의 보통 이고요. 설판은 때가 지났기 때문에 설판이 떨어졌네요. 봉심 밑에, 가운데 봉심 밑에 비두만 남아 있고요. 설판은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 돼서 벌이나 나비나 개미 같은 것들이 수정을 해서 꽃 씨방을 만듭니다. 이것이 꽃 씨방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길쭉하면서 동그랗게 수천 개의 씨방을 만듭니다. 기독교의 겨자씨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씨를 물고 있다가 가을에 씨방이 터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리고 그 씨가 적당한 곳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생존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강근을 만듭니다. 우리가 식재료로 쓰는 생강근의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작은 생강을 씨가 만들어서 땅속에서 그 생강이 성장하면서 때가 되면 그 생강에서 새싹이 터서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새싹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얘들이 다 걸친 겁니다. 걸쳐서 이곳에 자리 잡고 이렇게 번식을 한 것입니다. 보추나의 모습입니다. 꽃을 이렇게 달고 있고요. 여기 설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설판은 떨어졌습니다. 요 설판은 떨어졌고요. 요 설판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일반 보추나의 설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추나의 설판입니다. 이것도 지금 벌레가 약간 먹어서 떨어지려고 상처를 입었네요. 지금 설판이 하얀 거 중간에 분홍색이 보이죠? 이게 설판의 보통 민출란이 가지고 있는 색입니다. 이 설판, 하얀 설판에 분홍이 전혀 없다면 그걸 소심이라고 합니다. 소심. 민출란의 소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것은 보추나의 하나의 품종입니다. 일반 보추나, 동문초, 민출란 이렇게도 합니다. 경이 빨갛고요. 설판이 자색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출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심이거나 색화가 들었다면 이렇게 번식할 정도로 난을 채취하는 에라인들이 그냥 놔두질 않았겠지요. 일반 보추나이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민출란과 그 다음에 변이 된 색화의 씨앗에서 꽃에서 벌레나 파리나 일반 짐승들이 교배를 시키는 것이지요. 자연 교배. 그러면은 이제 그 교배된 난초가 다시 올라와서 씨방을 맺고 씨가 번지게 되면 땅에 떨어져 생강을 만들고 싹이 올라오면 변이종의 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초들 민출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없애면 안 됩니다. 얘들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얘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얘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민출란의
설판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서서히 설판이 떨어지면서 씨방을 맺고 씨방 속에 있는 씨가 가을이 되면 퍼져서 번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지금 난초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자연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촉수가 이렇게 자연 번식을 하고 자리를 잡고 한국 출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에란인들이 산에 가는 이유는 이런 민출란을 보고 캐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번식을 해가지고 여배의 가치나 화해의 가치, 즉 변이된 품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찾아다니는 그 난초를 왜 찾아서 옮겨 심고 하느냐 하는 것은 소멸될 수 있는 자연 변이된 난초를 좋은 환경에서 다량으로 번식을 하고 촉수를 늘려가면서 그 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애장하고 키워서 그 난초를 번식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춘 3월 전국적으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전시회의 목적도 하나의 품종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민출란들이 씨를 교배해서 번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존하면서 하나의 씨방을 보여드릴게요. 좋은 자료가 있네요. 이것이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 꽃 수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씨방입니다. 잘 좋은 예를 갖췄네요. 이게 한국 자생출란의 꽃이 이제 이렇게 씨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꽃입니다. 꽃인데 꽃잎이 떨어지고 수정이 되면 이렇게 씨방을 만듭니다. 씨방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번식이 된 겁니다. 다 나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씨가 이게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씨가 떨어지면 또 생존의 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씨방입니다. 좋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난초가 처음부터 씨가 떨어져서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언덕에 바위에 바로 미끄러지는 부분에 씨가 떨어져 오랜 기간 동안 번식하고 촉수를 늘려가며 꽃도 피웠을 텐데, 비가 오고 또 흙이 뭉기니까 난초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난초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직 죽진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난초의 번식입니다. 꽃도 이제 시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바닥에 안전하게 땅을 파고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생출란이 자생지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네요. 틈틈이 이 골짜기에 난초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리를 잘못 잡은 난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번식할 수 있도록 한국 자생출란의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를 제대로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고 정확하게 자리를 잘 잡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파고 흙을 어느 정도 부엽토를 맞춰준 다음에 여기서 자생할 수 있도록 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충분히 뿌리가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도 보고요. 그 다음에 물도 흡수되도록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묻었습니다. 잘 살거라. 번식을 많이 하고 좋은 난초들 이렇게 만들어서 멋지게 꽃을 피우고 자손을 번식을 많이 하거라. 잘 심었습니다. 잘 자라겠지요. 비가 오고 흙이 조금씩 내려와서 뿌리를 더 많이 붙여주면 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을 피우다가 이게 뭉기는 바람에 꽃을 제대로 다 못 피웠어요. 못 피웠고 겨울에 추워가지고 얼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네요. 자, 잘 살겠지요. 출발합니다. 철쭉이 피었네요. 진달래 같기도 하고.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삽주가 보입니다. 이 삽주싹은요, 나물입니다. 연할 때 나물이고.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향이 좋고요. 입이 화한 맛을 줍니다. 뿌리도 약으로 쓰지만 잎은 나물로 아주 명품의 나물이지요. 삽주싹이 이 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풀란의 뒷모습입니다. 뒤태지요. 뒷모습. 경이 빨갛고요. 대주기 때문에 꽃을 많이 달았는데 일 붙이고 나머지 늦게 올라온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골짜기 가파른 곳입니다. 일단 차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지에서 명품의 난들이 주로 사람이 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계곡이 있는 가파른 쪽에서 난들이 자생하면서 황화도 그렇고요. 명품들이 많이 발견된 확률이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주 명산으로서 우수한 품종들이 발견됐던 곳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뷰가 앞으로 열려있는 남해의 작은 섬들이 사이사이에 있고요. 배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남해의 모습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이 바위 위에 이렇게 사슴의 뿔처럼 생긴 뿌리들이 쭉쭉 아래로 내려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초로 보이는데요.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초손이라는 그런 약초도 있고요. 사슴뿔처럼 생긴 뿌리 식물인 약초도 있네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입니다. 포구가 보이고요.
앞으로 펼쳐져 있는 수평선의 남해의 작은 섬들입니다. 마음이 탁 트이고요. 힐링이 되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최남단, 육지에서의 최남단인 남해의 한 작은 포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고요. 해안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 터를 닦고 농사도 지으시고요.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아오시고, 그래서 지정된 곳에서 해물을 팔고 수산의 해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산행을 마치고 삼천포로 가려고 합니다. 삼천포 해타운에서 점심 겸 저녁을 같이 하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산행을 마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소 동광이 언제 겁니까? 30년도 넘은 겁니다. 벌써 갈 때 됐는데. 오늘은 한 분이 가방에 대주의 난초를 캐갖고 나오셨는데 산반성이 있는 난초로 꽃을 기대하는 그런 한 포기의 난초를 산채하셨고, 일부 지인들은 남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생강근 난초들을, 작은 유모들을 몇 포기 산채하셔서 지인들과 나누는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여기는 삼천포항입니다. 색스폰을 부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입니다. 이곳에서 같이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산시장에 들어와서 해물들을 보면서 선거철이라고 요즘에 입고 다니는 거 보여요. 제철인 봄 도다리, 그리고 보리숭어, 보리숭어와 도다리를 맛보기 위해서 해수산 타운에 왔습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거래를 하고 8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구매를 하려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맛이 있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갑오징어하고 소라하고 해삼을 일부 구매를 했고요. 도다리와 보리숭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키로로 해가지고 몇 킬로 사서 안내해 주신 식당에서 회를 먹고 식사를 했습니다. 일단 해타운에서 거래를 해서 회를 사시면 다 손질을 해서 식당으로 보내줍니다. 식당에 가서 자릿세를 내고 그 다음에 매운탕과 그리고 공깃밥 별도이고요. 한 사람당 5,000원씩 받았고, 매운탕은 한 냄비에 10,000원씩이고요. 공깃밥은 1,000원씩,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별도로 약주를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 구매를 해서 8명이 두 상에 한 사라씩
음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계절 음식을 먹고 또 담소를 나누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산채를 꼭 좋은 명품을 안 하셨어도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여정의 또 하나의 힐링이요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꽃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해라든지 섬 지역에 가시면 아직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가셔서 2024년 마지막 꽃철에 한국 자생출란의 꽃들도 구경하시고 또 우연히 또 좋아하셔서 명품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같이 어울려서 가시면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즐겁고 재미도 있습니다. 역시 화로의 회는 마치 달고 신선하고 그리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시원하게 끓여줬다 하네. 난초를 매개로 해서 인연을 맺고 또 함께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인생의 삶의 취미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닷가 작은 포구 삼촌포항의 이 포구들을 바라보니까 색다른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의 한참을 영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또 안전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튜브를 늘 시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며 또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포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